대한통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그렇지. 네이버라든지 쓱닷컴이나 이마트, GS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그룹이 있어요. 네. 자기들이 물건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좋은 업체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모셔와야 돼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시간대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비스하고 품질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간대를 최적화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도 좀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한한 연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배송기사분들, 퀵플래스, 택배기사분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올해는 네. 이 연합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택배 기업들이 지금은 당장 상반기는 어렵지만 네. 하반기에 아마 조금 더 좋은 또 이런 실적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해요. 그건 네. 이제 택배 기업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네이버에서 뭐 이런 도착 보장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것도 네. 굉장히 거대한 이 프로모션이거든요.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년에 쿠팡이 이게 지금 정확한 실적은 아닙니다. 뭐 증권사에서 발표한 부분이긴 한데 네이버 택배 그 점유율이 전체에서 37%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27%, 그다음에 롯데가 10%, 한진이 9.7%, 로젠이 5.5%, 5%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 이게 물론 대한통운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건 바이 건으로 택배를 잡힌다. 네. 그래서 무조건 배송 한 건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반품이 연간 수억 건이 나오는데 반품 택배가 다 잡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데 똑같은 얘기로 지금 택배가 그런 식으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반품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통운 여태까지는 한 4, 5%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반품이 이제 비식품 위주로 한 15%, 20%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받아 대한통운 물류센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반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이 공동 프로모션으로 참여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리버스 물류를 잘만 흡수하면은 저는 올해 물량에서 그냥 영물류만 제대로만 활성화되더라도 그 부분 무조건 택배 업체한테 엄청난 이익이고 또 그 안에서 양품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서비스해 준다 그러면은 업체, 그렇죠. 셀러들도 좋고 대한통운은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서비스, 에이스 서비스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뭐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관련된 거 타이어도 그렇고 고객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객 앞으로 뭐 이제 협력업체나 기업들을 관계를 했겠죠. 맞습니다. 고객 앞으로 찾아가서 모든 무상의 유상으로 서비스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해서 대한통운도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물류회사의 경쟁력에서 벗어나갔고 지금 고객 지향으로 제가 지난 얘기지만 거의 한 10여 년 됐네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시대대한통운의 그룹에서 충무로 인재도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키워드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형을 뭐라 그랬냐면은 물류기업은 화주를 보고 지금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근데 화주들은 뭐예요? 고객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에 있는 고객 지향적으로 가야 결국은 화주도 맞춤형이 되고 물류기업도 간다는데 그 시대가 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그렇게 했던 걸 저는 지금 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 한 150명 오셨나요? 그렇게 기자분단에 한 10군데에서 와갖고 막 지금도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거래처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래처는 또 화주를 잘 모셔야 되는 게 많은데 화주는 또 고객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고객이 뭐예요?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뭐 유통물류 서비스까지 다 먼저 투자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물류기업은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본다면은 대한통운이 하고 싶었던 물류 네트워크가 아니라 거래처 네트워크, 플랫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마 교수님하고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뭐가 더 큰 시장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택배 시장 아무리 커져봤자 10조가 안 넘습니다. 쿠팡 빠져나가면 10조가 아니라 7, 8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이 시장은. 그렇지만 풀프먼트 시장은 쿠팡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20%가 넘어갔으면 올해 네. 쿠팡의 풀프먼트 매출이 10조가 넘어갈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의 전체 택배 매출을 능가하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풀프먼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쿠팡 배송은 작년에 그냥 참고로 한 4조 정도 쿠팡 물류센터, 풀핑센터, 거기 한 4조 2천 나왔고요. 쿠팡 로지스 서비스, 요게 3조 8천에서 4조 전후 나왔어요. 8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풀핑센터 합치면 8조예요. 네. 그러니까 요 합치면 10조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송만 따지면 좀 다르고. 그러니까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그 분야가 되겠죠. 네.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그거 4조 정도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풀피먼트라는 분야에서 네. 전체 우리나라 택배 시장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죠. 거기가 바로 이런 여러 배송 문제뿐이 아니라 재고를 보관하는 것부터 반품 반응까지 전체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쿠팡의 물건은 팔리게 되면은 한 건에 하나 만 원짜리 팔리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택배는 근데 한 건 배송하면은 그거는 뭐 2만 원짜리든 3만 원짜리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2,000, 뭐 400원, 2,500원 받는 거고. 쿠팡 수수료가 40, 50 아니죠? 풀피먼트 수수료가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풀피먼트 수수료가 그래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풀피먼트 수수료는 올라가요. 기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원에 40원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으로 직매입하는 것도 수수료가 40% 가까이 되는데 쿠팡 풀피먼트 서비스 해주는 거 배송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게 우리가 물건을 입점해서 판매자는 수수료는 뭐 10%가 최고지만은 풀피먼트 물류센터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것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보관해서 그다음 피킹해서 하포장해서 출고해서 배송해서 갖다 주는 거기까지 전체가 총 물류 비용이죠. 그렇죠. 전체 물류 비용이면 그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40~50%의 물류비를 내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건 본인이 더 싼 가격으로 대한통운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한진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조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머지 업체들도 빠르게 그런 식으로 판매와 물류를 묶어가지고 혜택을 주고 거기서 판매 나간다 그러면은 풀피먼트 시장이 진짜 엄청 거대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대한통운, 한진, 롯데 같은 회사들도 너무 배송 쪽에만 그렇게 올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면 택배 기사분들도 많이 보시고 기업인들도 주로 이제 많이 보시지만 또 모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모든 걸 갖다가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상품,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만든 셀러라든 이 부분들은 물류센터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이 수량이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팔레트 뭐 10개, 20개 물량이 비는 시점에 갖다 넣는 거죠. 넣으면은 거기서 보관했다가 상품에 대한 구매가 많이 오고 주문이 오면 그게 이제 하포장에서 해갖고 쿠팡 배송기사가 집 앞에 갖다 주고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커지면 쿠팡 맞습니다. 그게 쿠팡하고 다른 우리나라 풀피먼트 업체나 아니면은 택배 업체가 갖고 있는 그런 풀피먼트하고 다른 점은 차이점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쿠팡은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 즉 거기서 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품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스크린해서 업체한테 반품하라고 날아갑니다. 그렇죠. 반품을 안 해가면은 원래 보관료가 만약에 한 팔레트당 뭐 3만 원이다. 그럼 한 팔레트당 뭐 4만 원, 5만 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정도로 즉 물류센터는 단순하게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좋은 상품을 회전시키는 그런 게 풀피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풀피먼트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대한통운, 한진같이 풀피먼트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은 그게 가장 궁극의 목표여야 돼요. 궁극의 목적이고 정말 좋은 상품을 빠르게 우리가 이걸 회전을 시킨다는 그게 가장 절대 지상 과제입니다. 보관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박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선진 물류나 이런 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벤치마킹 한 것도 다 그게 다 아마존 벤치마킹 한 거죠. 저도 뭐 아마존 재팬을 2000년부터 봐갖고 일본서도 아마존 재팬 뭐 해외에서 다 써보고 그걸 아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벤치하면서 한국형으로 지금 리뉴얼하면서 물류센터도 최적화하려고 지금 5년이 뭐예요? 그냥 고생 많이 하면서 지금 쿠팡의 물류센터 지금 리플레이스 많이 했거든요. 맞춤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던 게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명과 암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는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죠. 그러니까 쿠팡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쿠팡이 하는 물류센터라든가 배송의 이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대한통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네이버라든지 쓱닷컴이나 이마트, GS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그룹이 있어요. 자기들이 물건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좋은 업체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모셔와야 돼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뭐 공간 싸게 판매합니다. 공간 판매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뭐 더 현대라든지 아니면 스타필드에서 음식점 진짜 맛집을 갖다 모셔오듯이 수수료 0원 주고 백화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업체는 정말 모셔오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셔와서 그 업체가 네이버 스마트 플러스 스토어에서만 판매된다든지 지마켓에서만 판매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최저가로 판매된다든지
쿠팡의 눈치를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최저가를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걸 내렸다가는 본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정도 판매를 일어나게 해준다면은 셀러들도 과감하게 이사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쿠팡에서 마진, 이 정도 마진으로 10억 파느니 네이버에서 이거에 반밖에 안 팔아도 그거보다 마진은 높거든요. 네이버는 마진은 저렴하니까. 그렇죠. 네이버 마진은 3%에서 8%까지고 쿠팡 거기다가 배송료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15% 안팎인데 네. 쿠팡은 최소한도 한 30%에서 50%까지 마진을 준다. 근데 거기다가 모든 건 다 쿠팡이 알아서 하니까.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뭐 광고비라든지 뭐 체험단이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성장장려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지가 않을 만큼 힘들게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러들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아니더라도 내가 쿠팡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합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또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러의 맞춤형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말씀, 셀러의 그 어떤 고객 취향, 셀러가 원하는 것 갖다가 완스톱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거. 뭐 지금 네이버하고 대한통운이 연합했지만 뭐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그런 걸 좀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오픈해주면 좋겠네요. 또 그런 맞습니다. 또 쿠팡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잠깐만 이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이거는 무슨 게임할 때 하는 얘기인데 독립군 연합군이라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우리는 뭐 골프 칠 때도 이제 쿠팡은 완전히 혼자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키워드 제시할 때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모든 유통물류, 회수물류까지 반품까지 그냥 AS까지 지금 다 넣었더라.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까지 팔더라고요. 예. 네, 그거 보고 중국의 그 회사 있잖아요. 매장 가갖고 그냥 자동차를 벽에다 걸어놓고 파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마우스체싱이요. 네. 허마체싱이네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팔고 있어요. 쿠팡은. 근데 가격도 그냥 내렸다 올렸다 막 조절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기업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좀 심각한 거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네. 쿠팡 셀러 중에서 네. 중국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정말 상상을 못하게 그래. 중국에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대지 통해 가지고 네. 국내 셀러들이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마지막에 최종 네. 판매자가 됐는데 지금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식품 쪽은 중국에서 셀러들이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다 물건 가져다 넣어버리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쨌든 이제 쿠팡에서 물건 팔리면은 그게 국내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은 팔리는 대금은 다 중국 셀러한테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또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작년부터 준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그냥 저기 알리바바, 시커머스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그냥 경쟁력 한다고. 네, 탱구랑 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은 국내 셀러들을 좀 배제하고 중국 셀러를 다이렉트로 중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항공으로 국내까지도 계속 풀피먼트 비용 굉장히 낮춰가지고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맞아요. 쿠팡에 지금 중국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던 이유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성장한다고 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내 셀러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 그만큼의 많은 또 돈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도 봐요.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내 셀러들이 선방도 하고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연합을 해서 나갈 길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시장 변화가 뭐 지금 택배 얘기하다가 물량, 거래처, 유통 얘기를 이제 마교수님하고 항상 이제 뭐 유통물류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 시장의 변화가 시시각각 빠르고 기업 간에 이제 개별 기업이 각계전투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전력하고 전투를 가져가면서 네트워크 싸움에서 이제 밀고 나와서 빨리 만들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쿠팡이 달려간 거, 택배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가 달려간 거 지금 관련 기업 이 그렇죠. 부분이 다 섞이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1분기에 그렇죠. 쿠팡이 21% 올라가면서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 다 역신장 두 자릿수거든요. 네. 20%대 역신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음 방송에 얘기했지만 편의점부터 뭐 지금 근데 뭐 다 그리네요. 맞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지금 딱 하나 뭐 올다무에처럼 다이소 무신사 같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쇼핑몰 말고는 지금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연합군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저는 소비자도 그렇고 셀러들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쿠팡이 셀러들한테 반품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건, 2000건 파는데 20건 제외하고 나머지 1980건은 자기가 반품 비용 낸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은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요거는 갑자기 지난주에 핫 이슈가 된 거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쿠팡은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죠. 우리 이제 알기시면 3다수가 6개니까 그 저기 한 팩을 완 오다를 하면은 12kg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80개 주문했대요. 이제 쿠팡에서 80개니까 80덩어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960kg니까 1톤이잖아요. 그걸 해놓고서 또 반품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반품 80덩어리를 사갖고 80덩어리 그냥 곧바로 반품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쿠팡 기사에 도배도 했더라고, 이거. 손해를 보겠죠. 근데 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반품 수거하면은 반품 비용은 또 들어오긴 하는데 관건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한 개다 5,600원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48,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그거를 80덩어리. 쿠팡에서 이게 로켓 배송은 당연히 지금 그렇죠. 쿠팡이 됐지만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품 비용이 이제는 셀러들한테 전가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로켓 배송이든 로켓 그로스건 그 반품 비용만큼 가격을 네.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독점을 하게 되면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걸 몇 번 얘기를 갖다 드렸어요. 이제 그게 눈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쿠팡이 무료 반품을 제한하고 있을 때 그 셀러들을 갖다 거꾸로 빨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뭐 네이버하고 대한통운하고 그렇죠. 연계해가지고 그런 무료 반품을 더 강화해버리는 거죠. 지금 어차피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상반기에는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공감을 하고 그렇죠. 빠르게 이런 부부들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소폭 증가합니다. 근데 다음 방송의 주제가 될 한국의 유통기업들은 다 역신장을 대다수 하고 있고 또 물량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소비상은 초불황 시대가 됐고 이 상황에서 이제 쿠팡에 달리는 상황 또 관련 기업 어떻게 변할까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지금 택배 날이 이게 방송 시점에 다음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 30년 역사의 대배송 기사분들 특히 이제 쿠팡이 연중부여를 해놨지만은 하루는 무조건 6월 3일날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쉬면서 또 이렇게 또 기업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소님도 항상 방송하시지만은 택배 쉬는 거 예상 못했죠?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쉬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배기사님들의 좀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 우리 수고하셨다는 인사 택배 한번 배송 드리겠습니다. 기사님, 큐플렉스 기사님, 또 택배하시는 택배 3사 기타, 로젠, 합동, 경동, 우체국, 또 어디에 용마로지스 기타 택배 기사님들 항상 택배 배송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집 앞 배송 감사드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배송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6월 3일 날은 좀 쉬시면서 항상 우리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